자, 언어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어 파트에서 약간 시간을 좀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35, 36은 다른 지문보다는 다른 문제들보다는 약간 지문을 좀 읽어야 풀리는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원래 지문형 문법이 그래요. 대신에 미리 좀 알아두면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좀 빠를 수 있겠지. 그런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텍스트 자체를 안 읽고 풀 수는 없어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런 표준어 규정, 준말 규정 이런 것들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라인법에서 얘기했듯이 라인법에서 내가 뭘 강조했어요? 원칙과 예외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도 원칙과 예외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만, 단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신경을 써서 좀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37, 38 구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39번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 즉 연철에 유의하라. 항상 제가 고전에서 얘기하죠. 그죠? 이어적기에 조심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달리 이어적기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좀 땡겨 와야 돼. 받침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다. 우리말로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쓴 연철이거든요. 그럼 이걸 땡겨 와야 돼, 네가. 자꾸 땡겨 와야 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고전 언매총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35, 36번을 틀린 학생들은 다른 것보다도 좀 독해적인 요소가 좀 부족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37, 38, 39는 말 그대로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꼭 학습을, 개념 학습을 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35, 36은 준말 규정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봤어요. 준말은 본말 중 일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말이다. 즉 머릿속에서 본말과 준말을 갈랐어야지. 제가 항상 이제 병렬도 대비다 이런 거 맨날 강조하잖아요. 두 개가 다르니까 이렇게 갈랐어야지. 그죠? 네. 그리고 사실 그 34항이 메인 축으로 돌아가는데 아어에 끝나는 말에 아어, 앗엇이 들어오면 지금 기본적으로 준대로 적는 것을 따르고 있다는 건 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35번의 5번 선처럼 건너와 서어 경우는 본말로 적으면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표준어 규정에서 이것도 허용한다라는 얘기는 메인 값은 되고 더 아울러서 이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듯이 그냥 준대로 적는다라고 하면 준대로 적는다. 적을 수 있다가 아니지. 적는다. 이러면 이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갈라놓고 야 준대로 적어. 기본적으로 그 규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변화합니다. 언어 역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준말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쓰이는 것이고 이쪽은 덜 쓰이니까 요걸 선택한 겁니다. 이미. 그러면 지금 내 말은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준대로 적는다 라고 했으면 요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하지만 어간 끝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 자, 불규칙 탈락이 나왔죠. 우리가 배웠던 어간의 불규칙 탈락, 시옷 불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온 게 이제 35번의 2번 선지. 나, 아. 그러면 나 더하기 아가 나, 아다. 아, 요렇게 이제 이게 시옷 불규칙, 어간 불규칙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적 이해를 요하고 있어요. 알겠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리고 기본기, 어간 불규칙 정도는 기본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5번의 2번 선지 나, 아가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럴 때는 어떻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에는 원래 잠이 있었음이 고려되어 아어가 줄어들지 않는다. 안 된대요. 그럼 본말대로 써야겠죠. 그죠? 나는 결국엔 나로 줄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35번의 2번 선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편 1문단 중간에 한편 34항의 붙임 1에는 에나 에 뒤에 어나 엇이 줄어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것의 붙임이에요. 그죠? 요때는 뭘 따라요? 준대로 적는 것을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잘 봐. 이때는 반드시 준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본말도 되고 준말도 된다는 얘기죠. 요 표현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를 안 하시면 약간 꼬였을 수가 있어요. 첫 문제부터. 자, 그래서 요런 것들 매어 35번의 1번 선지 매어 같은 경우 매어도 되고 매도 됩니다. 35번의 4번 선지 배었다 뱉다도 됩니다 라고 처리해야 되니까 35번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정리했느냐. 그 대신에 예외적으로 다만
이런 데다가 물결을 치고 포인트를 잡으라고. 1문단의 마지막 다만 모음이 줄어들어서 애가 된 경우에는, 이미 줄어들어서 애가 된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에는, 그죠?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는 준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어라는 것에서 다시 패로 적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35번의 3번 선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 보시면 케이스를 잘 따져서 원래 케이스, 그리고 그것의 예외 케이스, 그 다음에 붙임은 뭐 이것과 유사하게 가되 오케이, 이 차이, 그리고 그것의 예외, 뭐 이런 것들.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잘 정리정돈하고 들어간다. 원칙과 예외를 좀 기억하자. 그죠? 원칙과 예외. 붙임의 원칙, 붙임을 이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의 예외. 요런 식으로 파고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틀리신 분들은 독서도 좀 많이 틀리거나 법지문을 좀 어려워해야 될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부분들도 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6번. 자, 본말, 준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태는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두다가 본말, 걷다가 준말, 외우다, 외다, 서투르다, 서툴다, 머무르다, 머물다. 이건 좀 할만했던 게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 그러니까 요 남은 자음들에 대한 판단. 서툴다, 머물다. 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첫 번째 알고리즘의 아니오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음의 어시 결합된 형태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줄말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지문의 마지막에 서두르다를 사례로 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되죠. 얘도 서투러가 안 되잖아, 그지? 머물어가 안 되잖아, 그지?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디귿, 리을이 답이구나. 답은 36번에 3번이었다. 가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서툴러 혹은 머물러는 안 되나요? 자, 보세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본말이야, 본말. 본말의 서투르어가 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리을이 오는 르불규칙에 따라서 어감 불규칙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을 35번, 36번은 불규칙 활용을 지금 디폴트로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많이 틀리신 분들은 불규칙 활용이 미달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자, 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리을이 들어와서 어감 불규칙이란 거야. 그래서 서툴러. 그 다음에 머무르니까 어떻게 돼요? 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리을이 오니까 머물러. 그러니까 이거는 준말에 대한 활용값이 아닌 거죠. 그죠? 준말은 서툴다와 머물다니까 그 자체에 어가 들어가서 되냐? 안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36번 답은 3번 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높임에 대해서 이 노멀한 기본값들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도대체 누구를, 문장 속 주어원의 대상을, 문장 속 목적어나 부사원의 대상을, 혹은 청자를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는 방식, 조사를 통해, 어미를 통해, 어휘를 통해 올릴 수 있다. 그죠? 깨서 주체, 깨, 객체, 요, 상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에 맞게 움직이셔야 돼요. 요런 것들에 맞게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휘를 통한 높임은 잘 외워두세요. 주무시다, 계시다, 주체 높임.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 객체 높임. 그죠? 할머니를 모시다, 목적어. 할머니께 드리다, 부사어. 할머니께 여쭙다, 부사어. 할머니를 뵙다, 목적어. 이렇게 여러분이 분류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37번에 1번 선지. 기억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할머니께 여쭙다. 봐봐. 할머니께, 여기죠? 여쭙다. 그러니까 조사와 어휘. 답은 1번이네요. 그죠? 37번에 2번 선지.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선언말 어미를 사용하였다. 마시다가요. 용언어가 리을 뒤에 니은, 비읍, 시으도 하지 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통해서 이거 시가 들어온 거야. 말다에 시가 들어와서 이쪽 케이스. 하지만 지금 조사가 이제 들어오려면 깨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딱히 들어오진 않았죠. 이해돼요? 주무시다를 통해서 드러냈어. 알겠어? 그러니까 조사를 통한 높임이 여기서 필수는 아니에요. 알겠어?
그래서 얘네가 필수난 조사를 통한 이 높임말이야. 깨서보다는 선어말음이 C가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해드렸었어. 그죠?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7번의 2번 선지는 결국에는 선어말 어미, 그죠? 디귿에는 선어말 어미와 그 다음에 특수 어휘를 통한 높임이 되겠죠. 기역, 니은에는 모두 주어는 내와 쟤입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뭐 나와 쟤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4번 니은과 디귿에는 조사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어미들이지만 봐봐, 듣는 상대는 상대잖아. 상대를 높이려면 조사 요가 사용돼야 되는데 요의 사용이 없죠. 그래서 37번에 4번 선지는 안 됩니다. 37번 5번 선지 목적어가 지시한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니은밖에 없어요. 손님을 모시다 요거밖에 없어. 그죠? 이해돼요? 여쭙다는 목적어가 아니라 할머니께 여쭙는 거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주무시다는 주체 높임에 대한 특수어입니다. 이 특수어에 대한 포지션을 이제 묻고 있어요. 그래서 37번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다. 알겠어? 37번 다음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38번. 보자. 일반적인 음음 변동에 대한 기본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 여러분이 이제 국외음화에 대한 판단,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37, 38은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자, 38번 1번인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음음 변동이 첫째 음절의, 그러니까 교체가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와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옷고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경음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도식이 딱 있어야 돼요. 교체, 동화, 동화면 교체. 하지만 교체라고 해서 다 동화는 아니야. 그 다음에 축약, 단락, 첨가, 매핑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음절의 끝소리 경음화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된 소리 되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38번 1번 선지 오케이. 색연필은요 일단 니은이 첨가돼야 돼. 이게 두 개로 쪼갰을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이야 여여 유일 때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그리고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변하는 겁니다.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문제 잘 만들었죠? 얘로 인해. 그죠? 좋은 방법이 바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체계도 있어야겠네요. 위치와 방식. 두 입술 소리 양수음, 시조음, 경국의, 연국의, 후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양순, 치조, 경국의, 연국의, 후음. 방식은요, 파열 해서부터 터트리는. 그 다음에 마찰, 공기소리. 그리고 파열로 시작해서 마찰로 끝나는 파찰음, 비음과 유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디에서 장애를 받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장애를 받느냐. 자음은 기본적으로 이게 장애를 받는 그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고 할 때 입술이 부딪혀서 어쨌든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디귿, 시옷, 니은, 니을 다 나랑 언어할 때 배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판단 속에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색연필은 지금 기억이 어떻게 변한 거야? 이응으로 이렇게 변한 거잖아. 이렇게 색연필. 그죠? 그러니까 색연필인데 이 니은에 의해서 기억이 이응으로 변한 거야. 서로 비음으로 비슷해지니까 비음한 거고요. 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니까 지금 위치는 동일한데 뭐가 바뀐 거야? 그죠? 영구 파열이 영구 비음이 된 거잖아. 영국의 파열이 영국의 비음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색연필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좋은 방식이 바뀐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방법이 변한다라는 얘기. 방식이 변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겨울치는 내가 분명히 엄매총론에서 나온다고 언급했죠. 나 분명히 얘기했다. 겨울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디귿과 티읕이 2개월을 만나서 지읒과 치읓으로 변하는 국외음화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얘가 얘로 변한 거예요. 이 티읕이 치읓으로 변하는 이런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가 변했어요? 위치도 변하고 방식도 변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38번의 5번 선지는 오케이.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거 또 하나 얘기해드리면 이게 동화거든요. 국외음화는 동화야. 오케이? 국외음화는 동화라고. 근데 왜 동화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이가 국외 쪽에서 나는 모음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티읕은 뭐였어? 지금 치조음이잖아. 그러니까 치조국외가 어떻게 변한 거야? 국외로 변한 거야. 치조국외가 국외. 치조국외가 국외. 서로 비슷해졌으니까 동화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무슨 동화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치 동화입니다. 위치가 비슷해진 거라 좋은 위치 동화예요. 방금 얘기했던 색연필이 기억에서 이응으로 되는 건 방식이 비슷해진 겁니다. 방식이 동화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좋은 위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기억이 이응으로 변해서 그 방식이 유사해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요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꽃망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디귿이 이제 꽃망울이 니은으로 변하는 역시 좋은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치조 파열음에서 치조 비음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38번에 3번 선지 오케이. 그 다음에 38번에 벽난로를 보시면 자 일단은 벽난로 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죠. 벽난로. 그 다음에 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리을로 변하는 유음합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얻어맞은 새끼가 변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딱 때렸어. 그러면 맞은 놈이 멍들겠죠. 이런 판단을 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니은이 이응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니은이 기억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이응으로 변한 거고요. 얘는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을 줘서 니은이 리을로 변한 겁니다. 둘 다 역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역행과 더불어서 38번의 4번 선지는 둘째 음절의 초성에서 일어났냐? 아니죠. 얘가 앞에 있는 놈에 영향을 준 거지 얘가 변한 게 아니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38번의 4번 선지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38번도 아주 만만하진 않은 것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국외음화가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이 모두 변한다라는 그런 값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매핑을 그려서 위치와 방식에 대한 음운 체계에 대한 판단까지 있어요. 제가 음운 변동할 때 분명 말씀드렸죠. 음운 변동은 뭘 기반으로 한다? 음운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자, 39번을 보시면요. 요거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연철에 조심하라라고 분명 말씀드렸고요. 요 격조사의 실현, 요 이 형태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요. 자, 지금 이 관형격 조사에 대한 판단은 유정이냐 무정이냐. 제가 39번 하고 있습니다. 유정이냐 무정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유정 중에서도 높일 때가 있고요. 높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무정일 때, 즉 사람이나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야. 그러면 시옷. 얘도 어때요? 얘도 시옷. 그러니까 수렛이 되는 거예요. 수렛의. 부처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렛의, 부처의. 부처는 높임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높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 39번의 1번 선지는 유정, 무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옷과 애의 문제는 높이지 않을 때는 애나 의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지 않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쪽 구별이 아니라 이쪽 구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 안에서 이 구별이 가능하도록 낸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여러분이 체계성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내가 엄매 기실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체계, 구별 이런 체계를 통한 상위 범주 그리고 구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선지를 보니까 부사격 조사에 대한 얘기인데 부사격은 하도 많아요. 곁의 항상 이렇게 만들라고 네가 독 그죠? 그 다음에 독에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애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음이냐 모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오 계열 아래야 아오를 양성이라 그래요. 이쪽 계열이냐
우의 음성 계열이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잊지 말라. 그러니까 자음이나 모음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 음성의 문제죠. 양성이냐, 양성이 아니냐의 문제. 자, 그 다음에 마잠을. 자, 마잠알. 역시 연철에 유의하라. 항상 연철에 유의하라. 그 다음에 뜨들. 양성이니까 알. 양성이 아니니까 을. 이렇게. 음성이니까 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양성, 음성의 차이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알랄, 을을이 있는데, 요걸 가른 기준은 뭘까요? 양성인지 양성이 아닌지죠. 그죠?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고. 그럼 요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를 받침이 없을 때, 선생님을 받침이 있을 때. 받침 유무잖아. 이건 받침 유무. 이건 양성, 음성. 그 기준을 파악하라고 내가 분명히 연매 총론 때 얘기했잖아. 자,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내가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바 플러스 2잖아. 그죠? 지금 이거는 부사격 조사에 대한 얘기고요. 얘는 목적격에 대한 얘기고요. 얘는 주격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낼 거 다 낸 거야. 총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모음이니까 2고요. 그죠? 2가 아닌 모음이니까 바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람이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연철의 유예라고 했지. 바람 이렇게 땡겨와. 그러면 온전히 자음이 있는 상태잖아. 그럴 때는 2가 들어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거 조심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요거냐 요거냐의 문제. 알겠어요? 그 4번 선지는 양성 음성의 문제가 아니라 받침 여부죠. 그죠? 요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선지를 볼게요. 역시 부사격 조사인데 발알 이렇게 땡겨오라니까. 그 다음에 그릇에 그릇에. 자, 그럼 보면 얘는 애고요. 얘는 애인 이유는 역시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39번 답은 5번이다. 단순히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체계를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 방법은 반드시 이 37, 38, 39는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제 개념을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남의 강의를 추천하겠어요? 제 강의는 이제 엄매 총론, 그 다음에 엄매 기실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셔서 좀 확립하시고 35, 36 문제는 그것뿐만은 아니다. 물론 디포트 값으로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불규칙 활용 잘 모르겠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의 문제. 하지만 불규칙 활용을 완벽하게 기억했는데도 틀렸다라는 건 어떤 독해화 전략의 문제일 수가 있다. 잘 정리하는 습관 좀 지웠네요. 잘 정리하는 습관 좀 기르시고 원칙과 예외 기억하시고요. 법지문 같은 거 몇 번 풀어봐. 그것도 많이 틀린 학생일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하시면서 좀 독해화 전략에 좀 신경을 쓰시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케이.